네, 안녕하세요. 네. 예. 뭐 요즘에 전국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았었는데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닙니까? 저 전국 현안에 대해서 아니요. 뭐 제가 전국 현안에 대해서 할 말은 제가 조용히 하고 있고요. 뭐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이 정권이 처음 출범할 때는 사실 저희가 그래도 많이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이제 저희도 여당 해봤지만 네. 이 정권 초기에 이 잘못된 좀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나 이런 걸 믿고 너무 우리가 하는 건 모든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이다 하고 밀어붙이면 결국 국민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말씀 같은 거를 좀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취임하시면서 뭐 촛불 정신을 얘기하시고 다들 이 정권 분들이 많이 인용을 하시는데 네. 초기의 촛불 정신은 사실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정말 헌법 질서를 다시 좀 존중해달라, 헌법 가치를 좀 존중해달라는 게 국민들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네네. 그것이 마치 이 정권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주는 정당성의 근거로 활용을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네. 예,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신 걸 말씀하신 것 예, 같은데.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최근에 너무 갈등 요소가 많은 게 많잖아요. 뭐 네. 탈원전 문제라든지 뭐 예컨대 교육 문제는 자사고 외고 폐지 문제라든지 뭐 많은 이슈가 있는데 네. 이 갈등 요소 많은 것을 탈원전만 해도 원전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떠나서 이 뭐 독일도 탈원전 하는데 한 30년 뭐 걸려서 뭘 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좀 충분한 수기를 거쳐야 되는데 뭐 국무회의에서도 세 마디냐 20분 토론이냐 지금 이런 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너무 빨리 밀어붙인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예, 네. 조금 더 좀 수기 절차를 좀 거쳐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권 초기에 취하기 쉬운 이 여론조사의 함정이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한 80% 이상 나온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 전부가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여론조사 기관 분들을 만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응답자의 60%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주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주신 분들은 득표율과 투표율을 계산하면 한 35%거든요, 국민의. 네. 그런데 60%가 투표를 줬다고 대답하는 그 여론조사의 결과는 아무래도 뭐 국민 마음보다는 좀 부풀어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투표율로 환산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예, 투표율과 득표율을 다 환산했을 때. 이게 좀 되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이제 최근에 올리신 글 중에서 이제 부풀려진 여론조사 결과에 취해서 좌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네. 그럼 이제 여론조사 좀 부풀려졌다 이런 의미로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응답자가 워낙 그렇게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응답자에서 나오는 결과다. 그러니까 그게 뭐 여론조사 기관이 왜곡했다는 게 아니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정권 초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은 분들은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예. 이 좌파 정책이란 이제 표현 때문에 이제 궁금한 것이 사실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나 뭐 비정규직 문제는 사실 이제 지금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때문에 해결이 좀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말한 거는 이게 이제 여기가 이 정부가 우파 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보수냐 진보냐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고 우파냐 좌파냐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원전 탈원전 문제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우파 좌파로 재단할 수 있는 그런 정책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컨대 이제 자사고 외고 폐지 같은 것은 분명히 저는 좌파적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파와 좌파의 가장 핵심은 자유를 더 강조하느냐 평등을 강조하느냐고요. 자사고 외고 폐지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교육 서비스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좌파 정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우파 정부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여쭤볼 것이 많아요. 그래서 서둘러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유석춘 혁신위원장 영입하고 나서 뭐 당 안팎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당장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이 뭐 이른바 그 철학 없는 국회의원 명단 이런 걸 류 위원장이
과거에 네. 작성을 하셨다는데 이게 이제 결국 무슨 뭐 당쇄신 과정에서 무슨 일종의 살생부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명단에 나 의원님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보니까 그게 뭐 시민단체 활동하실 때 무슨 야당 의원들하고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들을 다 뭐 그 당시 야당 의원들하고 공동 발의한 의원들 명단을 이렇게 수집하신 거라고 그런데 저도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이제 학자일 때 시민단체일 때 하신 활동이기 때문에 뭐 혁신위원장이 돼서 또 뭐 그것이 살생부냐 아니냐 뭐 이렇게 저희가 너무 뭐 예민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아마 뭐 혁신위원장으로서 또 기준을 정하시겠죠. 그래서 그거 뭐 살생부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계시다고요? 예, 그건 이제 학자와 시민단체 활동을 하신 거고 이제 혁신위원장으로서의 기준은 달라야 되겠죠. 네. 그런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탄핵이고 억울하다고 류 위원장이 평가를 한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좀 가져왔으면 하는 그런 방향, 뭐 보수 혁신이나 이른바 그 외연 확대와는 반대 방향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 국회에서 일어난 탄핵에 대한 뭐 정치적 견해는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헌법 가치가 파괴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잡고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었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유석춘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그 탄핵 재판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에 대해서도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건지는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조차도 부정을 한다면 이것은 우파 가치에 굉장히 근본적으로 반하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동안 우파 정당, 보수 정당이 잘못했던 것, 자유한국당이 잘못했던 것은 우파의 가장 핵심 가치가 자유, 민주, 그다음에 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법치라는 부분을 너무나 무너뜨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을 존중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탄핵 재판 결과도 부정하시는 말씀인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좀 이거는 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기본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빨리 가는데요. 어제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뭐 제보 조작 사건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금 빨리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빨리 했어야 된다. 예, 조금 시간이 좀 늦어졌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안타깝고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이른바 그 추미애 가이드라인을 말하면서 이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 수사의 성격이 있다고 보세요? 뭐 제가 이다 아니다라고 대답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추미애 대표의 발언은 그 당시 그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현실적으로 수사의 결과에 이렇게 나타나니까 당연히 국민의당으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수사에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영향을 줬다 안 줬다를 떠나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사건은 저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본질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몇 번 제가 그런 걸 이렇게 저희가 예를 볼 수 있었는데 이 뭐 엉뚱하게 뭐 예컨대 그 뭐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퇴할 때도 판결문을 왜 이렇게 빨리 자유한국당에서 입수할 수 있었느냐 절차가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오히려 여당 쪽에서 공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이 뭐 사안의 본질이 아니라 절차 같은 걸 문제 삼으면서 지금 역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건도 물론 이제 뭐 제보 조작은 엄청난 사건이지만 본질이 이제 외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지금 그런 사안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좀 본질에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여담인데 사실 이제 이해운 대표가 바른정당 이제 당 대표로 오늘 뭐 선출돼서 다 물어보시려고 이 조선일보 인터뷰를 하셨었는데 사실 이제 나 의원과 뭐 대학교 때 아주 친구였고
그랬는데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 말을 안 나누는 게 한 15년 된다고 말해서 사실 이제 좀 궁금해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혜훈 대표랑 어떤 관계시길래 그러세요? 아니 그날 아침 10시에 무슨 행사장에서 만났더니 네. 저한테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보도가 잘못됐어. 그래요? 평소에 얘기는 하세요 그럼? 얘기 잘하죠. 그래서 네. 15년 동안 좀 멀어진 것 같다고 얘기한 건데 뭐 말이 그렇게 됐네요. 너무 많이 욕을 해서 가족 같은 여자분 이야기부터 한번 할게요. 나경원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실제 지지율은 35% 정도다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전공이 수학이에요? 글쎄요. 한번 드러나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13일 오전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에서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 이상 나온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 마음보다 부풀어져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득표율과 투표율을 계산한다면 실제 지지율은 대략 35% 정도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궤변이네요. 그죠? 아니 이게 저는 심정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요?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대선 투표율, 득표율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까지 이거를 같이 거기 믹스를 해버리면 비슷한 느낌은 와요. 전체 국민의 5천만 중에 80%가 넘는 4천만이 넘는 지지를 하는 게 아니다. 이 여자의 말은 그거잖아요. 그러면 주사위 지지율 나오는 사람들은 정당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네. 아니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그렇지. 자기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서 남이 그럴 때는 꼭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준표를 뽑은 그 선거에서도요 여론조사 이용해 먹었거든요. 표본 집단, 모 집단이 있고 거기에서 대답한 사람들이 자기네 지지자들은 대답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네. 욕도 많이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별, 지역별, 연령별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모집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표본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홍준표랑 좀 궤를 같이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못 믿겠다. 실제로는 35%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냥 미친 거죠. 이런 판사 출신이 하는 말 치고는 정말 쓰레기 같지 않아요? 아니 이게 그 근거가 이거예요. 여론조사 기관 관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응답자의 60%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주신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관련자라고 주로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그 관련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관련자로부터 나온 소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 마음 속에서 나온 정보란 얘기거든요. 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ARS 전화가 왔는데 문재인을 지지하십니까? 아니면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들어 보세요 하면 기분 나쁜 놈 끊어요. 그걸 응답률이라고 하고요. 응? 그다음에 끊었는데 이거 실제로 그 디지털 기계를 돌려본 사람 제가 돌려봤거든요. 네. 전공노이 그 기계가 한 2,500만짜리가 있어요. 제가 담당이었었는데 한 2년 정도 돌려봤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기계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이 사람이 1번 문항까지 듣고 끊었는지 초단위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나경원 말에 맞으려면 자기가 모델을 내놔야 돼요. 어떤 모델에 적용되면 이게 35% 정도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앞뒤 전후 전혀 없이 카더라로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사실상 문재인 지지율은 87% 정도로 하지만 실제로 현장 체험 지지율은 99%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정치인도 아니고 이거 뭐 정치 몰입의 정도도 아니고 이거는 양아치 수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운 거야. 자기가 싫은 사람이 지지율이 높으니까 질투심이 강한 거야.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그게 너무 억지스럽잖아요. 억지스럽죠. 이제 사실 여론조사는 과학이라고 하고 의도만 없다면 표본 집단, 모 집단들을 통해 가지고 충족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뭐 응답자 중에 몇 %가 문재인 지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웃긴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이